2004년 9월 18일 토요일 저녁 19시 대전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날도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 카트를 밀며 웃음소리를 내고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정민서 씨, 28세. 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 직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안정적인 직장과 다정한 남편이 있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이날도 민서 씨는 퇴근 후 집에서 쉬다가 남편 오연우 씨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 출근이라 간단하게 장만 보고 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씨가 현관문을 나서며 시계를 확인한 시각은 18시 45분이었습니다. 집에서 마트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검은색 차량을 몰고 마트 주차장 3층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70% 이상 차 있었고 민서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꽤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 위치는 3층 C구역 27번. 기둥 옆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19시 3분 민서 씨가 마트 정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입구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청바지, 어깨에는 작은 크로스백을 맨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입구에 비치된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품 코너에서 우유 2팩, 계란 한 판, 식빵 한 봉지, 아이스크림 2개, 생활용품 코너에서 세제와 화장지. 민서 씨의 동선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구경이나 망설임 없이 필요한 물건만 빠르게 담았습니다. 새벽 출근을 앞둔 사람답게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9시 9분 계산대에 도착한 민서 씨. 3번 계산대의 직원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조금 서두르는 것 같긴 했지만 토요일 저녁에는 다들 그렇잖아요. 카드로 결제하시고 영수증 받아서 가셨어요. 영수증에 찍힌 시각은 19시 12분. 총 구매 금액은 32,450원. 양손에 비닐봉지 2개를 든 민서 씨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19시 14분 마트 내부 마지막 CCTV에 민서 씨의 뒷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민서 씨가 정상적으로 포착된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20시 15분 남편 오연우 씨는 거실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서 씨가 나간 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토요일 저녁이라도 간단한 장보기 치고는 너무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민서 씨는 항공사에서 일하는 특성상 휴대전화를 항상 켜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출근을 앞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현우 씨는 5분 간격으로 3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시 3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현우 씨는 직접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주차장은 여전히 많은 차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민서 씨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차례 줄지어 선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3층 C구역 27번 자리에서 민서 씨의 검은색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는 정확히 주차선 안에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외관상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급히 집에서 가져온 스페어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마트 비닐봉지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유는 미지근해져 있었고 냉동식품은 완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민서 씨가 마시다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컵홀더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음은 다 녹았지만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19시 12분이 찍힌 마트형 수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석 시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우 씨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시트가 뒤로 15cm 이상 밀려나가 있었고 등받이 각도도 더 젖혀져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민서 씨가 운전하기에는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민서 씨는 항상 시트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운전했습니다. 이건 확실히 다른 사람이 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즉시 마트 보안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층 주차장 CCTV가 18시 50분부터 작동을 멈췄습니다. 원인을 확인 중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히 민서 씨가 주차장에 도착하기 10분 전부터 CCTV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다른 층 CCTV는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3층만 동시에 멈췄습니다. 현우 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20시 52분 대전경찰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9일 오전 9시 대전경찰서 과학수사팀이 민서 씨의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문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운전석 도어 손잡이, 핸들, 기어 노브, 백미러. 예상대로 민서 씨의 지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대시보드 위 조수석 쪽에 성인 남성 손바닥 크기의 아픈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잡으려다 대시보드를 짚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 발판 매트 아래에서는 작은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3cm 정도의 회색 실뭉치였습니다.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반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가 아니었습니다. 폴리에스터와 아라미드가 혼합된 특수 섬유입니다. 주로 산업 현장 작업복이나 특수 보호복에 사용되는 소재예요. 내열성과 인장 강도가 매우 높은 고가의 원단입니다. 이런 종류의 작업복을 입는 곳은 한정적이었습니다. 화학공장, 제철소, 특수 차량 정비소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대전 지역 관련 업체들의 근무복 샘플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차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권은 민서 씨가 이날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는 9월 15일 3일 전이었고 시간은 14시였습니다. 민서 씨는 그날 늦은 시간까지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주차권은 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민서는 평일에는 차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우 씨의 증언대로라면 누군가가 민서 씨의 차를 몰래 사용했거나 혹은 그 주차권을 가진 사람이 최근 이 차에 탑승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주차권에 찍힌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대전역 근처의 한 유료 주차장이었습니다. 해당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9월 15일 14시경 민서 씨의 차와 동일한 차종과 색상의 차량이 입장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모습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캡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하차하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체류 시간은 단 4분. 주차장을 통과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량 엔진룸 점검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배터리 단자에 최근 손을 댄 흔적이 있었고 퓨즈박스 커버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GPS 추적 장치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차량 하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자석으로 부착하는 소형 추적 장치의 흔적으로 보이는 스크래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4일째인 9월 21일, 경찰은 마트 직원들과 주차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목격담이 수집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증언은 주차장 청소를 담당하는 김모 씨, 52세 여성이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18시부터 22시까지 주차장 각 층을 순회하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9시쯤 3층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C구역 쪽에서 한 남자가 계속 서성거리는 걸 봤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검은색 점퍼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특정 차량 한 대 주변만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청소하며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김 씨가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그 차 주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차를 찾는 사람인가 했어요. 그런데 차 키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주변만 빙빙 도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주차장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러려니 했죠. 김 씨가 목격한 차량이 민서 씨의 차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김 씨를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C구역 27번을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자리예요. 또 다른 목격자는 마트 계산원 박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민서 씨가 계산을 마치고 나간 직후 한 남성이 급하게 매장을 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손님이 계산하고 나가시고 한 남자분이 아무것도 사지 않고 급하게 출구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뭔가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 씨가 기억하는 그 남성의 인상착의는 청소 직원 김 씨가 목격한 인물과 유사했습니다. 검은색 상의, 마스크 착용, 180cm 이상의 키. 하지만 마트 출구 CCTV를 확인해도 그런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통용문 쪽 CCTV 사각지대로 나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마트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사전에 동선을 파악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18시 50분경 정확히 CCTV가 멈춘 시각에 전기 개통 점검을 한다며 한 남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시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15분 정도 전기실에 있다가 나가셨어요. 하지만 마트 측에 확인한 결과 그날 예정된 전기 점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CCTV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증언은 민서 씨의 직장 동료로부터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민서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서 씨가 요즘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퇴근길에 뒤를 돌아보면 항상 같은 차가 있다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서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9월 25일, 경찰은 민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8월 말부터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가 하루에 3건에서 4건씩 걸려왔던 것입니다.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역추적을 시도했지만 모두 선불폰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신 위치는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월 28일 오전 8시 15분 공항 주차장. 민서 씨가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30일 오후 6시 30분 민서 씨의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류장. 9월 3일 오후 1시 20분 민서 씨가 자주 가는 커피숍 근처. 9월 10일 저녁 7시 45분 민서 씨의 헬스클럽 앞. 발신 위치가 모두 민서 씨의 동선과 일치했습니다. 누군가가 민서 씨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졌고 받지 않으면 벨만 울리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주 걸려와서 좀 찜찜하긴 했죠. 현우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민서 씨는 이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04년 당시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도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민서 씨 주변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대학 동기, 직장 동료, 심지어 민서 씨가 거절한 남성들까지. 하지만 모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민서 씨가 자주 이용하던 헬스클럽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의 증언입니다. 한 달 전쯤부터 민서 씨가 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남자 회원이 있었어요. 운동은 거의 안 하고 민서 씨 근처에서만 서성거렸죠. 민서 씨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저희끼리도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 남성은 일주일 전부터 헬스클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원 등록 기록을 확인했지만 가짜 신분증으로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름은 박준호, 주민등록번호도 실제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헬스클럽 CCTV에서 그 남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 얼굴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키는 약 185cm, 체격은 보통,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민서 씨가 일하던 항공사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서 씨 앞으로 택배가 여러 번 왔는데 보낸 사람이 없는 소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향수였어요. 고급 브랜드였는데 보낸 사람이 없어서 민서 씨가 당황해했죠. 그 다음엔 꽃다발, 초콜릿 이런 게 왔어요. 택배 송장을 추적한 결과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었고 발송인 정보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송 지점은 매번 달랐지만 모두 대전 지역이었습니다. 10월 30일, 민서 씨가 실종된 지 42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전 외곽 공업지대의 한 폐공장에 관련해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컨테이너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납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녹슨 컨테이너 안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서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데이터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있었지만 메모리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음성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4초짜리 음성 메모였습니다. 녹음 시간은 9월 18일 19시 27분. 민서 씨가 사라진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첫 1초는 거친 숨소리. 두 번째 2초에서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초.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끝났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여성의 목소리는 민서 씨의 음성과 97.3% 일치했습니다. 배경음을 분석한 결과 밀폐된 금속 공간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여러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는 여성용 구두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벽면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민서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컨테이너 손잡이 부분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민서 씨 차량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회색 특수 섬유였습니다. 이로써 민서 씨 실종과 이 장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폐공장 주변 탐문 결과 9월 중순경 이곳에서 검은색 승합차를 여러 번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인근 공장 경비원의 증언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쯤
검은색 승합차가 폐공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폐공장이니까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신경 안 썼죠. 하지만 차량 번호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폐공장 진입로에는 CCTV가 없었고 가장 가까운 CCTV는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가 민서 씨를 일시적으로 감금했던 장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왜 휴대전화만 남겨두고 민서 씨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단서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범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첫째,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CCTV를 사전에 조작하고 민서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추적 장치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즉흥적 범죄가 아닌 오랜 기간 준비된 범행임을 시사했습니다. 둘째, 범인은 마트와 주차장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이거나 철저한 사전조사를 한 외부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셋째, 특수 작업복을 착용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특수 섬유가 두 곳에서 발견된 것은 범인의 직업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넷째, 신체 조건은 남성 185cm 전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경찰은 민서 씨 실종 전후로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6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퇴근길에 실종되었다가 3일 만에 무사히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고 병원 검사 결과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2004년 8월 백화점 직원이 주차장에서 실종되었다가 일주일 뒤 도시 매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기억이 없었고 같은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미제로 남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20대 후반 여성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량 주차장에서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사건들에서는 피해자가 살아 돌아왔고 민서 씨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민서 씨가 범인의 정체를 알아봤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민서 씨를 돌려보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서 씨의 동료가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에 민서 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얼굴이 있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만약 민서 씨가 스토커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실종 당시 그 얼굴을 확실히 보았다면 범인은 민서 씨를 그냥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경찰은 수사본부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이상 수사를 진행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은 인원만 312명, 분석한 CCTV 영상 1200시간 분량, 제출받은 DNA 샘플 89개. 하지만 범인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특수 섬유 조사도 막막했습니다. 해당 섬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전국에 47곳이었고 근무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대전 지역 거주자나 출장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도 수백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민서 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범인의 DNA나 지문도 없었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견우 씨는 대전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트를 지날 때마다, 주차장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민서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어딘가에서 기억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2006년 폐공장이 철거되면서 경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도 고철로 처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가끔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은 왜 민서 씨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우연히 선택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범인과 민서 씨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접점이 있었을까요?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왜 그곳에 남겨둔 걸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메시지였을까요? 사초의 음성 메모는 민서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구조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의문. 정민서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25년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대전 미제 사건 전담팀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범죄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어딘가에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 겁니다. 담당 형사의 말처럼 아직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밤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정민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사건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날. 2004년 9월 18일 토요일 저녁의 기록은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